변상욱 대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경환 후보자가 오늘 11시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네, 일단 들어봐야겠죠. 자청한 걸 보면은 분명히 좀 해명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는 하는데. 틀린 것은 분명히 이거는 틀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책에 쓴 글 같은 경우는 뭐 남성의 지배욕이나 공격성을 자세하게 지적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뒤에 얘기한 거고, 예, 이렇게 나중에 또 해명이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또 흐름에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책에 대해서는 해명이 지금 돼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나머지 3건 정도가 더 있는데. 하나가 여성의 도장을 몰래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했다가. 예, 4인 위조 부정 사용의 문제, 자녀의 퇴학 조치를 감경해달라고 탄원을 했다는데 이게 탄원이냐 청탁이냐의 문제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자기가 박사학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안 했는데 청문회 들어와서만 좀 더 분명하게 하면서 그걸 박사학위로 흔히 표기하고 다닐 만한 것이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고. 박사학위로 표기를 어디다가 한 거예요? 그동안은 뭐 다른 데다가는 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겸임 교수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학교 서류에는 강사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는 제대로 써야겠구나. 이런 경우도 저도 경험해 봤는데 아마 뭐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만큼 아주 정확하게 써내야지 하고 써내서 이제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법을 알고 힘이 있고 돈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법조 3륜, 법조계가 안고 있는 뭔가 퇴행적인 문화가 있어요. 검사, 변호사 또는 심지어 판사들까지 그런 모습을 보인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적폐로 보고 수술칼을 들이댈 사람이 지금 초대 새 정부의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흐름과 맞느냐 안 맞느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뭘 어떻게 해명하는지를 보고 이거는 법조 개혁을 위한 법무장관으로서는 아니다. 또는 뭐 이거는 해명이 충분히 되겠다. 이제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러게요. 이제 최대 관점은 핵심 쟁점사는 사문서 위조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지금 판결문도 남아있고 기록이 다 남아있는 뭐 의혹 수준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11시에 보고 우리 또 얘기 나누죠. 네. 기자수첩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치킨집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영세 자영업 얘기입니다. 영세 자영업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80% 이상이 생계형 창업입니다. 아까 우리 치킨집 얘기도 오늘 뉴스에서 했잖아요. 생계형 창업이란 말은 장사가 안 되면 다른 장사를 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폐업하고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치킨집을 차립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치킨집, 미장원 이런 카페 같은 게 114개가 생기고 하루에 또 66개가 문을 닫습니다. 하루에만 66개가? 근데 차리는데 한 1억 원 들어간다고 치고요. 그렇죠. 1년에 2만 4천 개가 문을 닫고 사라지는 건데 문을 닫으면 대개 80% 내지 90%는 투자한 돈을 건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빈곤층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연간 2조 원이에요. 그러나 그럼 안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갖다 비자발적 자영업이라고 하는데 딴 거 할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문 대통령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약속한 공약도 있지 않았어요? 많죠. 대형 복합 쇼핑몰들이 가능한 한 중소상공인들 옆으로 못 오게 막아내게 내겠다.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겠다. 한 점포에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얘기는 그러니까 장사 좀 되려고 하면은 주인이 나가라 해버리는 이런 걸 좀 막아보겠다. 임대료를 확 올리는 기간을 5년 잡고 있었는데 이걸 10년으로 넉넉하게 좀 늘리겠다는 거고 사장님들도 고용보험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1.3%에서 1%로 낮추겠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일부 수당을 복지 포인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이건 골목 가게나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중소벤처 기업부를 만들겠다. 연대 보증제도 폐기. 벤처 창업 자금은 3번까지는 지원을 하는 걸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죠. 공약이 꽤 많은데.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공약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꼭 좀 해 주셔야 원하는 게 또 있습니까? 첫 번째로 간이 과세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간이 과세자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가난한 장사가 얼마 안 되는 사업자들이 세금 납부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세금을 덜 내도록 간이 과세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간이 과세자에 그럼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점포에 들어갔는데 세금 계산서를 안 주고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거 보면 거기가 이제 간이 과세 업소입니다만은 범위를 4,800만 원으로 잡았어요. 1년에 버는 돈이.
근데 이게 6천만 원 정도로 좀 올려달라. 왜냐하면은 이거 벌써 몇 년 전에 만든 기준이어서 물가 인상이나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예. 이건 좀 넉넉히 조금 수준을 올려달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 점포를 차리면 빚을 얻은 돈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려갖고 장사를 시작했으니까. 그러고 보면 뭐 이렇게 춤추는 아가씨들 알바도 동원하고 뭐 이상하게 생긴 풍선 인형도 동원해서 완 플러스 완 뭐 행사도 하고 개업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몰려요. 그렇겠죠. 그렇게 개업을 하면. 근데 재료비에 인건비에 홍보비에 월세 대출 이자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좀 이따 세무서에서 뭐가 날라와요. 당신은 간이 과세자로 가난한 영세사업자로 인정을 해 주려고 했는데 돈을 많이 번 거 보니까 올해부터는 일반 과세로 돌아오시오. 야, 이제 적자는 면했네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일반 과세. 저는 남은 게 없이 미쳤는데요 라고 했는데 창업할 때 맨 처음에 개업할 때 막 홍보비를 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매출액이 늘어난 걸 보고 세무서는 많이 벌었네. 그러니 예를 들면 이게 12월 기준으로 보거든요. 10월 달에 창업한 사람은 한 2달 그렇게 반짝하고 똘딱 망했는데 세무서에서는 12월까지 이렇게 통계를 쓱 본 다음에 이거 뭐 넉넉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현실을 좀 모르는 정책. 그렇죠. 그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나 정책의 수행은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장사를 해요. 그러면 돈이 안 벌리잖아요. 가족들은 전부 다 나와서 돈 안 받고 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기준으로 따지면 2015년 기준으로 670만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한 800만 정도 될 거고요. 가족과 자영업자. 이게 국내 고용에서 26%나 차지합니다. 26%. 예, OECD 평균은 한 16% 되거든요. 엄청 높죠. 근데 여기에 알바 뭐 이렇게 다 합치면요. 한 1,800만 잡아요. 와. 이 1,800만이라고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계를 중소기업 담당청이 과연 담당을 해야 되는가? 이걸 영세 자영업도 중소기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줄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좀 따로 독립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진흥청을 따로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파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이걸 해줄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정부가 당정청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걸 보면 중소기업부를 중소기업 정책실, 기획조정실, 창업 벤처 혁신실 그리고 나서 소상공인 정책국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건 지금 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국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같은 레벨이네요. 오히려 창업 벤처에 더 신경 쓰다 보면은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청을 따로 두려면 지역마다 진흥지청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마산지청, 대전지청. 이건 지금 하기에는 너무 일이 커지고 뭔가 관장하는 행정조직을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시기적절하게 중소상공인, 영세상공인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좀만 좀 다시 바꿔줬으면 하는 거는 있습니다. 지금 뭐 김동준님 외에 많은 분들이 영세하게 가게 하고 있습니다. 동감한다는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